쓸모아. 최근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발행한 공동우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표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반달 가슴곰과 러시아를 상징하는 불곰이 들어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곰의 만남이 곰의 후손이라 하는 양국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하였고 러시아는 신북방지역 교역에서 73%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8%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환 저 주 러시아 공사는 한국과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지는 만큼 미국, 중국, 일본까지 모두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중국과 미국, 한국 간의 전략적 완충장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중국이 1961년 체결된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유사시 북한 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거대한 경제협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러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및 LNG 가스관과 전력망 연결 등입니다.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이렇게 남북러 삼각협력이 본격화되기에 우리가 러시아와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평화 안정을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 통일 이후 경제협력까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중국의 입김이 세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을 세운 건 소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을 자기 영향권으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 문제 해결에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억제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듯이 러시아에게도 일본은 쿠릴 열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들어 일본을 견제하며 독도 야욕을 무산시키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일본에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쿠릴 열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 전차인 T-72B3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300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며 일본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 환도였습니다. 1800년대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이 칼은 1950년대에 미국인에 의해 미국으로 반출됐습니다. 그 뒤 러시아의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것을 러시아 정부가 확보했다가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푸틴이 한국에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주면서 양국의 우위를 두텁게 한다는 큰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선물한 조선환도는 중요한 유물을 넘어 지금의 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환도는 오랜 역사에 걸쳐 독자적인 제작 방법을 발전시켜 만든 우리 고유의 칼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철기를 사용하며 사만시대의 변환이나 가야 등은 우산 철기를 만들어 주변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본에 철덩어리와 철로 만든 기구를 수출했습니다. 일본의 국보 칠지도도 사시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철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칠지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369년 11월 16일 우리 백제는 무쇠를 100번 담금질하여 칠지도란 칼을 만들었다. 이 신성한 칼은 모든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백제의 왕이 특별히 외왕을 위해 만든 것이니 후세의 길이 전하도록 해라.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 내용을 두고 일본의 속국이었던 백제가 외왕에게 바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제의 국력이나 기술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었고 내용 마지막에 후세의 길이 보존하라는 명령조를 보았을 때 백제왕이 외왕에게 내려준 칼로 해석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중국에서 만든 일반 도검보다 훨씬 강하고 질겼고 일본에도 절대 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칼보다는 활 쏘기를 중시해왔기에 도금은 활보다 등한시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환도는 일본도보다 훨씬 짧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찬 상태에서 활 쏘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환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전쟁 당시 조선군은 일본군의 검술에 많은 피해를 보았고 체계적인 검술과 도금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도는 환도에 비해 칼날 길이가 1.5배나 길었고 일본은 전국시대 오랜 전투 경험으로 습득한 검술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일본군은 일본도로 조선군인과 양민들의 코와 귀를 베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최강이라 불리는 일본도는 환도보다 강도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통 방식으로 합금이 아닌 철가루를 모아 재련하는 사철로 만들어 일본도는 강도가 매우 약했습니다. 대나무 베기할 때도 강도가 약해서 이빨이 잘 나가는 것이 일본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무사들은 보통 3자리 이상의 일본도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환도는 왜구들이 쓰던 일본도에 대항하는 무기로 제작되어 절삭력이 우수해 가늘고 부러지기 쉬운 일본도에 비해 단단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게는 없는 우수한 철광석과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도는 일본도의 장점을 따와 더욱 길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환도는 해외 어느 명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현존 유물이 300여 점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희귀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1907년 일제에 자행된 강제 군대 해산 이후 각 군역의 환도 대부분을 일본군이 압수해 상당수가 국권 피탈 이전에 유실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민간에 남아있던 왕실의 하사품이나 명검들도 일본인들이 대거 입수해 사라졌습니다. 일제 패망 이후에도 6.25 전쟁 등 혼란을 겪으면서 국에 반출된 검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환도를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일본도를 2차 세계대전에서도 휘둘렀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도를 들고 미군에게 돌격하는 일본군의 모습은 서구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60년대 이후 놀라운 성장을 하며 사무라이가 든 일본도를 통해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일본도는 일본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등장하며 사무라이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일본도는 일본에게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아름다운 검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도를 앞세워 조선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도를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당시 우리를 유린했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시 미테그 의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회장은 최근까지도 소녀상 설치는 일본을 비판하는 운동의 상징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테그 의회는 영구 설치를 결의하며 틸러 우르이스 좌파당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며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전세계에 자랑했던 일본대의 환상은 깨져가고 있습니다. 일본도는 무쇠도 자를 만큼 강력한 줄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기술력이 부족한 너무나도 약한 칼이었고 그것은 지금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도보다 더욱 강력한 환도를 만들어낸 한국은 전세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는 일본도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칼없이도 일본을 압도하며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때 전세계를 점령했던 반도체, 가전, 조선업을 한국이 더 강력하게 만들어 선도하고 있고 그동안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동양을 대표하는 듯 했지만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소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일보 계정에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과 군인들의 복역 훈련 영상을 올렸다. 영상 끝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글귀가 뜬다. 또 환구시보 등 중국 유력 매체들은 미국 대만과 관계 개선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난하는 기사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환구시보는 최근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멈추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중국의 위협은 최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과 만남을 갖는 등 미국과 대만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룰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의 지속되는 경고에도 미국과 대만이 관계 발전을 이어간다면 중국군은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게 AIT의 설명이다. 실제 중국군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강경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느낀다면 시 주석은 그간 취해온 입장 탓에 전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AIT는 전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의 한 장성이 한국전쟁은 미국이 청화무적이라는 신화를 깨뜨렸다며 중국은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애국주의 결집에 나섰다. 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원 특별 초빙 수석 전문가 허레이 중장은 한미 원조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중장은 또 마오쩌둥 전 국가 주석이 미중 간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선견 지명을 갖고 참전을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우세한 장비를 갖춘 적을 열악한 장비로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이제국주의는 천하무적이라는 신화를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허 중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전 세계가 격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미국은 중국을 정치적으로 고립, 경제적으로 봉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등 적대 정책을 취했다며 우리는 위대한 한미 원조 전쟁의 투쟁 정신과 투쟁 기술을 계승, 발전하고 전투 의지를 강력히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중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을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에 대한 조롱성 댓글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모든 미국인이 대통령과 똑같은 최고의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말해 미국 상황을 비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트위터에 어제 미국은 47,000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고 600여 명이 사망했다면서 환자들이 대통령과 똑같은 최고의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고라는 단어에 강조 표시를 남겼다. 많은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을 자제해온 것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 확진 사실이 알려진 2일과 3일 오전까지 중국 웨이보와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는 전 세계가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 중국 국경절에 경솔하는 등의 조롱성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3일 오후 중국 정부를 대변해온 후시진 한추시보 편집장이 코로나19를 야본 대가라고 쓴 글을 삭제했고 이와 동시에 주요 관영 매체들이 관련 뉴스에서 댓글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면서 다소 완화된 논조로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중국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을 조기에 회복할 경우 중국의 바이러스에 맞서 승리한 영웅으로 포장되면서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인 한중 교수는 이날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공격을 2배로 늘릴 기회를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인도 주재 중개사 인도의 중규제, 양국 이익에 부합 안 해.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순웨이 등 인도 주재 중국 대사가 인도를 향해 중국 기업과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일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순 대사는 최근 인도에 진출한 중국인들과 화상 좌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는 중국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유리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순 대사는 갈등을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이 바른 길이라면서 이웃 국가 간 이견이 있는 건 정상이지만 이견이 양국 관계를 방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순 대사는 지난달 양국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공동보도문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인도 측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5월 판공 호수 난토극, 6월 가란 계곡 몽둥이 충돌, 9월 45년 만에 국경지역 총기 사용 등이 발생하면서 국경인 라다크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특히 가란 계곡 충돌에서는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도에서는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인도 정부는 이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비롯해 검색엔진 바이두,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 등 50여 개의 중국산 앱을 자국 시장에서 퇴출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세계무역기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2일 서비스 무역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인도 정부의 중국 규제에 대해 WTO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WTO 서비스 무역이사회에서 미인도의 틱톡 규제 비판. 중국이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무역이사회 회의에서 틱톡과 위치 등 중국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미국과 인도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6일 WTO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린 서비스 무역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틱톡과 챗을 포함한 중국의 앱에 대한 미국과 인도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 무역이사회의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회의에서 미국과 인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규정과 명백하게 모순되고 국경을 넘는 무역 서비스를 제한하며 다자 무역 체제의 기본 규칙과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틱톡과 위챗 등에 대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군부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경우 규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미국과 인도의 중국산 앱에 대한 규제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곧바로 반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도 외국의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이버 당국은 공산당과 정부의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